다정한 오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섬뜩함처럼 두려움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아가 삶의 원동력인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글은 두려움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삶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용기로 변모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피하고 싶지만 결국 마주해야만 하는 우리의 숙명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무지라는 어둠 속에서 태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두려움을 낳는 주된 요인이죠. 마치 어두운 새벽 등산을 하다 바람 소리나 나뭇가지 소리를 듣고 누군가 따라오고 있나 하는 공포에 휩싸이는 것처럼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허상에 불과할지라도 우리의 뇌는 그 불확실성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해석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상상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중요한 결정을 회피하게 만들며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첫 발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두려움은 실질적인 손실이 아니라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 현실을 왜곡하여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죠. 두려움이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족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둠 속에 있는 두려움의 허상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무지를 밝히는 빛은 곧 지식, 경험, 그리고 깨달음입니다. 지식의 힘은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발표 기술에 대한 책을 읽거나 관련 강연을 들으며 자신의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지식은 두려움을 처리하는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하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직접 부딪히며 얻는 경험은 두려움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강력한 햇빛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던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것처럼요. 롤러코스터를 처음 탈 때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지만 몇 번 타다 보면 짜릿한 스릴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경험은 두려움의 허상을 깨고 그 실체가 사실은 별것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지식이나 경험보다 한 차원 높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내 상상일 뿐이야 라고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죠. 영화나 책 속 주인공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도 용기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도 일종의 깨달음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느끼는 두근거림은 곧 아름다운 두려움으로 기대감과 열정이 섞인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라는 이름의 빛나는 보석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소개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원인을 직시하고 행동하려는 의지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상상에서 온다고 했으며
만일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려움을 외면하고 회피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거대해집니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지 말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작은 발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처음에는 친구 한두 명 앞에서 이야기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 두려움은 어느새 힘을 잃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몸의 다양한 신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리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신체 반응을 공포로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 손에 땀이 나는구나와 같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대신 그 감정을 인지하고 다룰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뇌의 두려움 회로를 멈추고 이성적인 회로를 활성화하여 상황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도와줍니다. 두려움을 경고 신호가 아닌 몸의 준비 신호로 재해석하는 훈련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수하면 비웃을 거야. 망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은 두려움을 눈덩이처럼 키우죠. 이럴 때일수록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에 집중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첫 번째 고객을 만날지에 집중하세요. 눈앞의 작은 행동에 몰두하는 순간 두려움이 끼어들 틈은 사라지고 용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영화 굿 다이노소어에는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는 감정이지만 이 두려움에 갇히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키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로 변모시키는 연금술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용기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당신의 두려움의 빛을 비추고 그 두려움을 용기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꿔보세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끝에는 당신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정한 오늘을 응원해주세요.